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어, 환율은 뭐 다시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고요. 뭐 유가도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뭐 금값이나 구리값 전반적으로 안정세고요. 아시아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뭐 일본, 대만, 홍콩, 상해, 중국 다 괜찮죠? 뭐 시작한 음, 조금 전에 시작한 이제 영국 지수, 독일 지수, 프랑스 지수까지는 강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이탈리아만 살짝 약보합인데 뭐 아직 뭐 장 초반이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글로벌 분위기가 뭐 이렇게 나쁜 뉴스나 소식은 없습니다. 밤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 지수도 뭐 연이틀 다시 반등이 나왔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뭐 화이자 정식 승인 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잭슨홀 미팅이나 뭐 파월, 비둘기파 파월을 기대하는 그런 시장의 기대 심리로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읽혀지고는 있는데요. 그런 여파? 그런 영향으로 어제 막판에 조금 떨어졌던 코스피가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밤사이 뭐 글로벌 증시가 괜찮았기 때문에 외국인도 돌아왔고요. 오늘은 3138포인트, 코스피 48포인트 올라서 1.56% 회복.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도 뭐 2% 그래갖고 이제 1000포인트 위로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코스피도 외국인은 다 돌아왔고요. 코스피는 기관까지, 코스닥은 외국인만. 요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뭐 평소에 제가 말씀드리던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뭐 바닥을 찍고 다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죠. 금요일날 제 타이틀처럼 그때 현금을 들고 계셨던, 현금이 확보된 분들은 분명하게 이제 손절을 미리 쳤을 경우고, 뭐 하루 이틀 시장 저가 확인하시고 나셔서 뭐 월요일이 어제가 됐든 오늘이 됐든 종목별로 자 저점 매수 하셨던 분들은 분명하게 수익권에서 익절하셨거나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트렌드 랭킹 상위 종목 뭐 삼성전자가 3% 올라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어쨌든 뭐 조금 시쳇말로 삼성공화국이란 이야기까지 듣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뭐 조금 실망스러운 건 센트리온이 조금 어제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LG화학은 어제 분위기 그대로 오늘도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고요. 뭐 HMM 뭐 계속해서 빨간불이 찍히고 있고, 조금 의아한 거는 그 사이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요. 카카오뱅크도 주가가 강했는데 오히려 시장이 돌아서니까 얘네들이 주저앉고 있어요. 음.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도 괜찮았던 부분으로 저는 봤었는데 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LG전자도 뭐 어제 LG화학 분위기를 탄 부분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제 14만 원대 회복. 뭐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빨간불입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한번 보고 뉴스 보고 종목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뱅크,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좀 크래프톤이 좀 빠지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다 플러스입니다. 뭐 LG전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포스코, 기아차, 현대차, 뭐 삼성전자도, 네이버도, 뭐 하이닉스도 다 상승이 나와준 하루였고요. 자, 뭐 코스닥 상위 종목도 에코프로비엠이나
셀트리온 제약, SK 머티리얼즈, LNF 2차 전지 쪽과 일부 주로 2차 전지 쪽이 안 좋고요. 그 외에는 뭐 게임 쪽도 나쁘지 않는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도 긍정적이고, 뭐 시젠, 알테오젠, 컨텐츠 CJ ENM, 뭐 휴젤 리노공업, 스튜디오 드래곤, 오스템 임플란트, 원익 IPS, 제넥신, 뭐 ST팜, KMW, 뭐 통신 쪽도 다, 반도체 쪽도, 뭐 소재 장비 쪽도, 뭐 코스닥 부품주들도 뭐 삼성전자 영향을 받아서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졌고요. 뉴스까지 보죠. 자, 뭐 미국 철강업체 뉴코가 뭐 바이든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뭐 영향을 받는다라는 뭐 해외 증시 관련된 소식도 있고요. 3140선 근접해서 이거래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변동성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목금도 무조건 상방이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종목별로도 고점에서 꺾이면은 그날은 정리하시고 다시 내일 새로운 가격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물론 고점으로 마무리된다면은 주말 빼고 평일에는 하루 정도 오버나잇 하셔서 시초가 보시고 지지분하면은 팔 수 있고 정리하실 수 있고 다시 저점 잡고 타점 잡아서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 가실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자, 외국인 기관 사자가 코스피로 상승이 견조하게 나왔고요. 뭐 나스닥 최고치, 뭐 일본 기술주도 상승.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뭐 일시적으로 돌아와 준 건지 저가 바닥 매수로 이제 딱 매수 시켜놓고 뭐 기관이나 개인들이 달려들면은 다시 털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전반적으로 무조건 한 방향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자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주식을 들고 있을 때는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시고요. 현금 들고 있을 때는 좀 더 느긋하게 여유 있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테이퍼링 속도 조절이나 뭐 화이자 뭐 정식 승인 전반적으로 경기 우려가 경기 침체 우려 경기 회복세가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러는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완화되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아시아도 유럽도 미국도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조금 바닥에서 탈출하는 분위기고요. 이 분위기가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금통위도 있고 미국 영향을 받는 뭐 미국 시간으로 27일이니까 뭐 주말 지나서야 결과가 나올 테지만 그 잭슨홀 미팅 이런 부분으로 어떤 멘트가 나올지 다음 주에 아마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다 좋게 여러 가지 경기 흐름이나 지표나 파월 의장 입이나 글로벌 수급이나 다 좋다면 다시 한번 또 박스권 고점으로 날려 보낼 수 있을 테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불안불안하다면은 여기서 횡보치거나 다시 출렁거릴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요. 뭐 FDA 승인 나왔다는 이거 화이자 소식이죠. 모더나는 아직인 것 같고요. 화이자는 정식 승인, 그냥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그런 날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종목 잠깐 넘어가서 살짝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뭐 어제는 제가 부동산 신축 빌라 매매 사기를 비유해 가지고 고평가된 거품 주식을 쉽게 접근하지 마셔야 된다고, 팔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드릴지 일단 종목별로 한번 쭉 훑고 가볍게 훑고
제가 드리는 제언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떨어졌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도 지켜줬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떨어졌고 뭐 네페스나 제주반도체, 이오테크닉스나 텔레칩스,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SNS텍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뭐 약하면 4, 5%, 강하면 10% 이상도 상승이 나오는 이런 시장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머티리얼, SK머티리얼즈나 솔브레인, 크래프톤 요 정도는 왠지 모르게 떨어졌고요. 셀리드도 영향을 받았고요. 뭐 어제 제가 뭐 언급은 안 해드렸지만 뭐 신풍제약, 박셀바이오, 셀리버리 이야기할 때 셀리버리만 어제 유일하게 한 10% 정도 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하는 오늘 다시 다 반납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뜬금없이 움직이고 기본적으로 거품이 껴있는, 돈은 못 버는데 무상증자 때리고 주가만 띄워놓는 이런 회사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하는 것과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퍼포먼스를 주니까 투자 들어가 보겠다, 요거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대우건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하게 6개월 이상 길게 보시면은 저는 10,000원짜리 정도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7,000원 밑으로 하향했다가 다시 7,000원 근처로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고요. 어제 제가 이제 찍어드린 영상 보시면은 그래프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그래프가 어떤 종목 그래프인지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그래프잖아요. 5,170원. 어제 종가가 5,170원이었던 이게 아마 30분봉인지 60분봉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도 드림 시큐리티 종목이고요. 이거 30분봉일 거예요.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죠. 물론 이번에 저점 나왔을 때 살짝 빠지고 올라오긴 했지만 요 수준에서 5,000원 자리를 잘 안 깨는, 요 5,000원을 돌파했을 때도 5,000원 돌파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돌파했는데 5,000원 돌파하고 나니까 요 5,000원 돌파했던 그 돌파 차트로 5,000원을 잘 못 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 들어가 볼 만한 그런 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예측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늘 드리는 말씀 3가지 조건 확인하시고 그 3가지 조건으로 거래량 폭증, 돌파갭, 시초가를 깼다가 다시 시초가를 돌파하는 돌파갭이나 2-3개 정도의 3분봉 정도의 양봉 확인하시고 퍼포먼스가 나온다 싶은 초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거래해 볼 수 있는 종목이어서 제가 한번 요 차트를 한번 이용해 봤었고요. 그 외에도 제가 늘 드리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상품도 오늘도,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뭐 장중에는 좀 출렁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마무리는 15,565원 그냥 고가 마무리 했어요. 4%. 어제도 5%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볼까요? 자, 어제 5.39%, 오늘 4%, 뭐 합치면 거의 10%고요. 이틀 동안 7% 떨어졌고 중간에 살짝 반등했다가 요 3일 동안 떨어진 한 6, 7% 정도, 요것만 회복하면 다시 16,000원대죠. 16,000원 위로 올라오면 어느 정도는 꼭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보셔도 마찬가지로 12,000원 올라오면 떨어지는 모습 계속 보이시고, 자, 그래도 꾸역꾸역 계속 올라오죠. 16,000원 찍었다가 떨어졌다가 한참 바닥, 5월달에 한참 바닥 기었다가도 결국은 6월달 7월달 살려서 올라와 줬다가 또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16,000원,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16,000원, 이번에도 14,000원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5,565원까지 올라와 있는 자리. 자, 이렇게 변동폭만
계속 준다면 행복한 거예요. 뭐 굳이 이 종목은 기업이 아니라 코스닥 150개 종목, 상위 150개 종목을 모아놓은 ETF이기 때문에 뭐 굳이 기업 미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글자 그대로 자, 뭐 바이오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뭐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뭐 소부장, 뭐 컨텐츠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주름 잡는 이런 중소 벤처 이런 코스닥에 상장된 미래 성장 가치를 보는 가치주가 아닌 성장 기대감으로 거래하는 이런 종목들은 얼마든지 변동폭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이 ETF 상품을 좋아하는 거고요. 자, 외인 기간 흐름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버리죠. 자, 160만 주, 180만 주, 외국인도 40만 주, 20만 주, 거의 뭐 200만 주 넘게 어제도 오늘도 200만 주 넘게씩 외국인과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어요. 어디에서? 바닥에서 14,200원, 300원 여기에서 지금 14,200원, 300원에서 오늘 15,565원이니까 요 턴만 해도 10%예요. 거의 10%. 이틀 사이에 10%. 어제 먹고 오늘 또 먹고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같은 종가면은 요 종목 어제 같은 종가면은 거의 고점 마무리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익절 안 하시고 오버나이트 하셔서 오늘 한 번 더 보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갭 뛰어가지고 어제 종가가 14,960원이었는데 15,150원으로 시작해서 거의 안 깨고 15,500원 중반대까지 한번 찍었다가 한번 출렁거려서 300원인가 290원인가 찍고 다시 고점 마무리했어요. 분봉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5분봉으로 볼 거고요. 보이시죠? 여기 한번 출렁거려갖고 200원이 아니라 170원까지 떨어졌네. 이렇게 한번 출렁거려가지고 자, 시초가 어제 안 파셨던 분들은 쭉 시초가 보시고 괜찮아 보고 쭉 따라가시다가 요 15,500원 자리 깨진다 싶은 이 장대가 터졌을 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500원이 살짝 깨졌을 때도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괜히 15,430원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요 자리도 빠져나오는 자리에 맞습니다. 여기에서 나오셔도 되고 여기서 확실하게 나오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확실히 나오는 게 좋아요. 괜히 이렇게 장대 연봉 떨어지는데 굳이 익절 안 하시면은 나중에 오늘은 변수가 없었지만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셨으면 만약에 이 자리 정도에서 더 안 떨어지는 거 확인하시고 윗꼬리 확인하시고 두 번째 양봉 확인하시고 15,300원에 들어가도 200원 더 먹을 수 있는 거죠. 시간에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시간에서는 15,600원까지 찍었네요. 물론 아직 11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15,600원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빠지지는 않는 흐름이고요. 시외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 4만 주 정도 거래됐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왜 항상 이 종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냐면요. 다른 거 없이 자, 크게 분석하지 않아도 이 기업이 어떤지 사업 전망이 어떤지 승인이나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거 크게 분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만 보고 환율이 됐든 글로벌 수급이 됐든 외국인 움직임이 됐든 전반적인 금융시장, 증권시장의 분위기만 보고도 같이 평승해서 충분하게 2배잖아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이 2% 올랐는데 정확하게 이 종목은 4% 올랐잖아요. 2배가 오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점 나올 때는 그냥 빨리 던지는 게 맞습니다. 1%만 떨어져도 100원 정도만 떨어져도 굳이 부를 필요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2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빠르게 익절 손절 하시면서 저점에서만 잘 잡으셔서 퍼포먼스만 나오면은 쭉 타고 진행하시면은
쭉 타고 진행하시면은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이죠. 자, 드림 시큐리티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5,000원 지지 받으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느낌이고요. 바이넥스, 자, 거래량은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자, 확실하게 들어 올렸죠. 물론 아직까지 21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뭐 이번 주 계속 수목금 횡보나 한 번 정도 더 양봉을 만들어 준다면은 21선도 위로 고개를 틀 거고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61선, 121선 다 넘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다지면서 자, 이번에는 제가 뭐 단정적으로 3만원대 회복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분명하게 바닥 라인은 이제 잡힌 것 같습니다. 시장도 돌아섰고 전반적으로 뭐 악재 나올 것도 어느 정도 나왔고요. 실망스럽긴 하지만 뭐 2분기 실적도 발표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봤던 매출이 조금 부정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3, 4분기가 남아있고 여러 가지로 뭐 바이오 CMO 관련해서 메리트가 있고 저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저가 자리에서 충분하게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2만원대 회복, 뭐 2만원대 중반 이상 회복하고 지금 보이는 이 이평선 라인들 역배열되어 있죠. 완벽하게 순서대로 5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이 20일, 그 다음이 60일, 그 다음이 120일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120일, 60일, 20일, 5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씩 깨어 나가는 퍼포먼스를 한번 기대하면서 어차피 뭐 손절 못 치신 분들은 오도가도 못 하시는 거고요. 손절 쳐가지고 현금 있는 분들은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뭐 유바이오 로직스는 크게 움직이지 않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셀리드도 마찬가지고 뭐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백신 종목이 뭐 화이자 백신이 뭐 승인 났다고 해서 이 종목이 더 달리지는 않는 느낌이고요. 그래도 뭐 삼상 소식이라든지 계속해서 개발이 순항을 탄다는 뉴스가 터지면은 또 한 번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프레시 바이오파마 제가 충분하게 퍼포먼스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어제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뭐 못 들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보시면은 어제 뭐 어지간한 종목들 다 빼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프레시 바이오파마, 드림 시큐리티, 유바이오 로직스, 바이넥스, 에이드칩스, 아주 아이비 투자 이렇게 딱 6종목만 딱 말씀드렸어요. 딱 추려가지고 자, 이 6종목 보시면은 자, 유바이오 로직스도 뭐 흐름 나쁘지 않죠? 자, 바이넥스도 오늘 흐름 좋았잖아요. 뭐 코스닥 레버리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드림 시큐리티도 바닥 다지면서 다시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고요.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는 충분하게 5% 이상 보시는 것처럼 뭐 29,600원 요 자리에서 29,800원 뭐 31,250원까지 요 종목도 고점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거래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하루 정도는 오버나잇 해보실 수도 있고 내 시초가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익절하셔야 됩니다. 에이드칩스도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000원 깨질 것 같지만 안 깨지고 지켜줬고 분명하게 퍼포먼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거래량 터트리면서 500만 주 가까이 터트리면서 자 16% 퍼포먼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윗골이 한 5% 정도 달렸는데요. 자 5% 윗골이기 때문에 당연히 1200원 정도에 익절하셨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오버나잇 하지 말고 포지션 정리하고 오늘 익절하시고 내일 또 새로운 가격으로 보는 거죠.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일지 안심하시고 안정적으로 변동성 없애버리고 이 종목은 거래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자 2% 이상
2%에서 3% 정도 떨어지면, 고점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익절하라고 제가 항상 원칙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제 원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칙을 따로 만드셔도 되세요. 1%가 됐든 뭐 2%가 됐든 3%가 됐든 빠르게 익절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를 변동성을 감안하고 내일까지 가져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뭐 어떻게 보면 살짝은 아쉽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종가는 5% 정도 밀렸기 때문에 1200원 수준에서 익절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뭐 한 4% 이상, 4% 이상. 어제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자, 위에서 그렇게 빠진 게 아니니까 하루 정도 퍼포먼스 더 볼 수 있다라고, 포지션 정리 안 하셔도 자, 오버나잇 하루 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포지션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4.91%에서 2.46%, 2% 이상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익절하시는 거 맞습니다. 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어제 퍼포먼스 즐기시고 오늘까지 즐기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맞는 타이밍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괜찮죠? 자, 그 외에도 뭐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요 종목들이 같이 막 3%, 2% 가까이 이렇게 올라주는 시장이 드물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건 셀트리온도 양봉을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너무 급하게 올랐는지 오늘은 양봉을 못 만들어줬고요. 뭐 관련돼서 뭐 바이넥스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수앱 지수도 뭐 출렁출렁 거리긴 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 외에 뭐 SD 바이오 센서는 다시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또 한 뭐 3% 정도 움직임이 나와서 52,400원인데 뭐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외에 뭐 아래쪽에는 제가 다 한 번씩 말씀드렸고요. 시젠도 뭐 4% 이상 퍼포먼스가 나왔고요. 시젠 장기 종목입니다. 알테오젠도 장기 종목이고요. 알테오젠 긍정적으로 8% 이상 찍어주면서 8만원 마무리 됐네요. 10%까지 갔다가 8만원 마무리. 이 종목은 뭐 포지션 정리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단기 종목이 아니라 장기 종목입니다. 뭐 손저실 수 없는 분들은 조금 길게 보셔야 되시고요. 뭐 조금 눈치 빠르고 타점 잡을 줄 아시는 분들은 요번 저점에 뭐 금요일이나 지난주 금요일이나 어제 월요일 같은 그런 타이밍에 들어오셨다면은 안정적으로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죠. 뭐 마일스톤 기술 수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관련된 소식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라인업이 갖춰진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SM도 다시 뭐 6만원대 중반 아래까지도 빠졌지만 7만원대 위로 강하게 오늘 퍼포먼스가 한번 나와줬고요. 뭐 최근에 상장된 원티드 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뭐 별다르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요 정도 말씀드리면 제가 뭐 종목은 기존에 말씀드린 종목 다 한 번씩은 짚어드린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도 바닥에서 퍼포먼스가 오늘 나와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 오늘 살짝 아쉬운 게 확실하게 돌파갭이 나왔는데 그 돌파갭을 몸통으로 못 지켜주고 한 18,100원, 200원만 지켜줬어도 괜찮았을 텐데, 물론 내일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돌파갭 몸통을 못 지켜주고 조금 윗꼬리가 달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계속해서 대덕전자 퍼포먼스가 나와주고 있죠. 뭐 진원생명과학도 조금 반응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는 좀 약한 것 같고요. 크래프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 부분이 아쉽고, 그 외에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조정이 나왔고요. 그 외에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자, 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비유해서 드릴 텐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부동산 매매하듯이 남들한테 속아서
좋다는 집, 투자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집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뭐 급등주 문자를 받는다든지 전문가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을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나요? 절대 아니죠. 자기들 돈 벌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나만 명심하면 되세요. 내가 돈 벌려고 할 때는 나 빼고는 다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누가 내 돈 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고용한 사람도, 내가 월급 주는 사람도 자기 입속 챙기고 자기 월급 챙기기 바쁜 거지 절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시는 게 맞아요. 자, 싸게 준다, 저렴한 가격이다, 투자하면 돈 번다, 그런 거 없어요. 스스로 발품 팔고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든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자기만의 투자 원칙과 매매 기법으로 독립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으셔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누구 말 듣고 추천 받고 급등주 문자 받고 뭐 회원 가입하고, 자, 타이밍도 틀릴 뿐더러 그 사람들이 찍어주는 가격, 매수 가격 15,000원? 자, 이거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15,000원에 사고 싶어도 몇 명만 사도 바로 올라 있죠, 가격은. 그나마 15,200~15,300원에 살 수 있으면 다행이죠. 15,500원, 15,800원, 16,000원에 사지는 거죠. 벌써 이 추천하는 가격이 저점인지 아닌지도 의문이지만 내가 사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나한테만 뿌리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싸져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해서 타점을 이렇게 잡아서는 수익이 나기 어렵다는 거 신축 빌라 매매 사기를 통해 갖고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전세가를 높게 맞춰 가지고 그 높게 맞춘 시세보다 훨씬 비싼 매매 가격,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전세가. 그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까. 근데 매매하는 사람들은 4년 뒤에 2년 뒤에 돌려받을 돈이 아니잖아요. 시세보다 비싼데 그걸 누가 돌려준다는 보장이 어딨나요? 지금이 부동산 고점이라고요. 꼭지예요, 꼭지. 주식도 꼭지에 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주변 시세 다 보셔야 되시고요. 주식을 매매할 때도 뭐 좋다, 고가다, 상한가다 이런 종목에 휩쓸리지 마시고 항상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 투자 원칙을 바로 세우셔야 되시고요. 뭐 제가 뭐 주린이 분들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프로페셔널을 꿈꾸는 거잖아요. 내 돈, 뭐 10,000원, 20,000원,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니시고 뭐 최소 몇백만원, 몇천만원 들고 하시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이 왔다 갔다 하는 프로페셔널입니다. 쉽게 내 돈을 주식으로 바꿀 때 쉽게 바꾸지 마세요. 반대로 주식을 현금으로 바꿀 때는 빠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고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지만 하고요. 거기에 첫 번째는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저렴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은 내가 팔 수 있는 가격, 팔 수 있는 어떤 텀, 변동폭이 보일 때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게 들어가시면은 팔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들이 권유하는 종목 대다수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급등주로 막 뿌리잖아. 이미 급등한 종목을 급등주로 뿌리지 정말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작전하는 애들이 같이 들어가자고 그걸 뿌리겠습니까? 세력들이 미쳤다고? 그게 아니라 뭐 세력이 한번 해먹었던 종목이든 한번 고점이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온 종목이든, 자, 고점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 저점 박스권 상단이 아니라 박스권 하단,
무릎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시야, 그런 선구안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리니지 회사 NC소프트가 있고요. 크래프톤 최근에 상장한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이 있습니다. 저는 NC소프트보다 우리나라 최고 게임 회사라는 NC소프트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대신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리니지를 좋아하는 사람들, NC소프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는 세력에 비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 주린이가 됐든 개미 투자자가 됐든 자기 능력, 자기 노력, 땀과 열정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물론 돈을 쓸 수 있죠. 돈을 쓸 수 있는데 제가 리니지도 그렇고 뭐 배구도 그렇고 고수는 아니에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는데 뭐 아이템을 사거나 뭐 총을 사거나 뭐 장비를 사거나 뭔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갖고 막 1,000만 원을 쓰거나 뭐 2,000만 원을 쓰거나 이렇게 돈을 쓰면은 이 배틀그라운드 가가지고 전쟁에서 치킨 먹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자기 시야, 자기 판단력, 뭐 총을 어떤 걸 고를지, 장비를 어떤 걸 맞출지, 저 건물에 들어갈지 말지, 이 시점에 달릴지 숨어 있을지 공격을 들어갈지 여러 가지 노력, 판단력 이런 걸로 게임이 운영되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물론 맵팩 제외하고요. 맵팩은 이제 어떤 게임 외부적인 요소, 이 해커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어떤 돈을 투자하고 뭐 외부적인 어떤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내 노력, 게이머의 노력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최후의 1인이 될 수 있는 위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비해서 리니지라는 게임 어떻습니까? 노력 별로 안 하셔도 돼요. 뭐 오토 돌려도 되고 정시간 없으면 육성 돈으로 육성 맡겨도 되죠. 아이템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현질 하면은 강해집니다.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리니지에서 10만 원, 20만 원 쓴 사람이 리니지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쓴 애들 이기나요? 절대로 못 이기죠. 리니지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쓴 게이머가 리니지에서 5억, 10억 쓴 게이머를 이길 수 있나요? 택도 없죠. 리니지란 게임은 노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돈질, 현질 이거로 진행되는 게임이잖아요. 세력. 그냥 돈질로 가는 거죠. 그냥 주식으로 비하면 세력이 움직이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요런 데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 노력, 공부하고 분석하고 차트를 상세하게 추적해서 노력으로, 열정으로 배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미 투자자가 이길 수 있는, 먹고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고 딱 한 게임만 하는 거죠. 딱 한 게임. 딱 한 종목에 집중하는 거고요. 매매하는 그 순간에 모든 걸 투자하는 겁니다. 내 노력과 열정과 투자 원칙과 매매 기법. 그게 아니라 세력들은 돈질로 띄우는 거잖아요. 제가 왜 NC소프트를 싫어하고 크래프톤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뭐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따라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주식에 대한 부분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또 이제 뭐 시사, 사회 이슈 이런 쪽으로 또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갈게요. 다음 뉴스를 띄워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건희 이력서 관련된 오마이뉴스 미스터리 기사인데 뭐
자기네들은 뭐 오보라고 하고 뭐 단순한 실수라고 하지만 그 단순한 실수가 너무 많죠. 뭐 숙대 교육대학원 관련된 부분도 숙대 미술대학원으로 표기. 이거는 실수라고 할 수가 없죠. 앞에 뭐 한림대, 한림성심대 이것도 자기들은 실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글자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한 군데는 4년제 정규대학이고 한 군데는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명백하게 틀린 대학교를 실수로 잘못 적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육대학원하고 미술대학원하고 어떻게 같나요? 전혀 틀린 건데. 그러니까 막 이 윤석열 측 뭐 김건희가 됐든 최은순 장모가 됐든 상종하기 쉽지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자기 어필이 되고 얼마든지 떳떳하고 얼마든지 자기 컨텐츠가 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저는 뭐 더 입이 아파서 더 말하기도 싫습니다. 자, 뭐 너무 만시지탄이죠. 너무 늦었어요. 이제 뭐 대통령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지 재산 챙겨서 미국으로 날랐다고 그러잖아요. 아들도 미국에서 뭐 교수하고 있고 딸도 미국에서 뭐 영화 제작자하고 앉아 있고 근데 일부 시민들, 일부 저항군들이 이제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면서 뭐 몇 군데 북부 쪽으로 몇 군데를 이제 탈환하고 계속해서 이제 쉽게 탈레반에 조국을 넘겨주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데 미리미리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죠. 이제는 뭐 서방 국가들이 좀 도와주고 군사적인 작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 단순하게 이 저항군 세력만으로는 탈레반을 막아내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이미 정규군이 항복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뭐 그 20년 전 그 아프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20년 전 탈레반들이 장악했던 그 정권을 뭐 겪어본 사람들이든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든 그게 불합리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인데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는 안타깝기만 하고요. 자, 또 다른 기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야당도 조사했죠. 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도 12명, 국민의힘도 12명. 야, 이거 뭐 또이 그나물의 그 밥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은 180석 가까운 숫자에서 12명인 거고 국민의힘은 100석 조금 넘는 숫자에서 12명이. 그럼 사실상 국민의힘은 동일 비율로 하면은 20명인 거죠. 12대 20. 거의 2배 가까운. 뭐 어중이 떠중이 다 걸렸더라고. 윤희숙 있잖아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김연아 이야기 드렸잖아요. 전 의원. 지도 뭐 부동산 세채 네채 갖고 있는 주제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 할 때 국토부 장관 할 때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 SH공사 사장 내정됐다가 부동산 내채인 거 털려가지고 자진 사퇴. 자, 윤희숙 뭐 자기는 세입자입니다 라면서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꼴값 떨다가 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의 명단에 포함됐어요. 이건 뭔가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는데 윤희숙은 자기 명의 부동산이 아니래요. 그러면 도대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윤희숙 본인 명의 부동산도 아닌데 얘가 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 이렇게 발표했을까요? 뭔가 연관이 있고 비리 의혹이 있으니까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했겠죠. 쉴드 칠 걸 쳐라 준서가. 똥인지 된장인지 그렇게 구분이 안 가니?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대선 후보 나오겠다는 윤희숙 예비 후보도 그렇고 뭐 윤석열 캠프에 있다라는 뭐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인사도 그렇고 뭐 집안 잘 돌아가는 거죠. 뭐
대선 예비 후보라는 거는 응? 당 대표들이 받질 않나. 집안 잘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안 돼갖고 제가 몰랐었는데 요거 한번 검색해보죠. 자, 핫한 키워드입니다. 황보승이. 자, 이준석이 대표 돼가지고 좋은 분들, 대단한 분들 모시겠다라고 모시면서 수석 대변인 무슨 국민의힘 뭐 대변인 나는 국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토론 배틀까지 하면서 대변인 뽑아놓고 결국 수석 대변인 황보승이 시켰잖아요. 이분 되게 능력 있고 높으신 분이다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황보승이 이분이에요. 이분이고요. 자, 뭐 간통인지 간통이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 전 남편이 뭐 언론사에도 뿌리고 뭐 이메일도 뿌리고 뭐 수십 군데 뿌렸대요. 근데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거의 안 나왔고, 자, 황보승이 불륜 한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 하면 그만. 보이시죠? 자기 남편을, 전 남편이죠, 이제 이혼 조정 절차가 끝났으니까요. 자, 황보승이 마누라, 자기 마누라 불륜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걸 폭로하냐. 자기 남편한테하고 말싸움 하는 거예요. 해라 해. 내가 뭐 한번 쪽팔리면 그만이고 국회의원 안 하면 그만인데 내 새끼들한테 상처 주지 마라, 알았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외도를 하고 자기 입으로 마누라 불륜한 게 자랑질이냐고, 이걸 왜 폭로하냐고 자기 남편을 협박하고 있는 녹취록인지 뭐 이런 게 공개가 됐어요. 요거 보시면 조금 크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조금 크게 볼게요. 6월 24일 통화 녹음이라고 하네요. 조라고 써 있는 거는 전 남편, 이 황보승이 전 남편이고요. 승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다가 최근에 정리된 수석 대변인 자리에서는 내려온, 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리는 유지하고 있는. 얘기해. 별거 하자.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이혼하자. 확실하지? 응, 알았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다 폭로해야지. 이혼하고. 폭로? 으이구 씨, 안 쪽팔리냐? 마누라 바람 피운 게 자랑이야? 폭로해라 지금. 참, 쪽팔? 그래. 이러고 싸웠대요. 이게 국회의원이 지금 뭐 바람 핀 건지 간통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산 쪽에 2천억대 자산가라고 하는 건설업자하고 뭐 눈이 맞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카드, 월 한도가 1,000만 원짜리를 받아서 뭐 기자들 접대할 때도 쓰고 뭐 서울에 아파트도 한 채 받아가지고 생활했던. 결과적으로는 이혼했어요. 이혼했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은 거죠. 이거를 막으려고 시도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도 뭐 국민의힘이 됐든 뭐 관련된 사람들이 됐든 사과 한마디 안 하죠.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돌아가는 집안 꼴 현주소입니다. 갈 보 없는 거죠, 그냥. 자, 결국은 부산의전원에서, 부산대에서 먼저 발표가 나왔어요.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국도 문제가 많고 조국 개새끼라고 하잖아요, 저는 항상. 정경심 교수도 징역 4년은 아니지만 유죄는 맞아요. 하지만 자, 조민, 조국 딸 학생은 아니죠.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이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 능력으로 대학교도 갔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학점 받아서 축적된 부분으로 부산의전원도 전형 절차 걸쳐가지고 입학했고, 부산의전원에서도 뭐 유급도 되고 뭐 학사 경고도 뭐 그런 비슷한 부분도 있고 뭐 장학금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졸업하고 의사 국시도 뭐 다른 사람이 대리 시험 쳐줬나요? 이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의사고시도 패스하고 인턴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부산 의전원에서도 제가 뉴스로 타이틀로 보기에는 이렇게 봤어요. 자, 그 뭐 7대 스펙 위조라고 그러나요? 법원에서 위조라고 판결 내린 그 스펙들이 없어도 그 스펙과 상관없이 합격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펙들은 합격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멘트를 달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단서 조항이 입학 서류 관련해서 부정이 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는 입학 취소.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학 취소는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저는 뭐 이분이 다시 대학 입시 다시 치르고 다시 노력해서 뭐 의사의 길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길이 됐든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사 내용은 보지 않을게요. 저도 속 쓰리고 아픈 내용이기 때문에 뭐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입학 서류에 허위가 있고 그에 따라서 합격 처분이 취소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선 토를 달 수 없지만 제가 봤던 합격 주요 원인이 그 7대 스펙과는 상관이 없이 합격된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민 씨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재용의 통 큰 화답이라고 뭐 기사가 하나 떴네요. 뭐 오늘 뭐 삼성 주가가 달린 이유도 이것 때문인가요? 중앙일보 기자 김태훈 기자의 리포트고요. 뭐 댓글이 3,488개가 달렸어. 뭐 어마어마한 기사인 것 같은데 24일 삼성그룹 투자 고용 방안이 발표됐고 국민적 기대와 바람 부응의 차원으로 반도체, 바이오 이쪽 분야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되는 부분의 효과도 뭐 삼성그룹 측에서도 이제 고용을 늘리겠지만 여러 가지 협력 업체 뭐 도와주는 1차, 2차 벤더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수십만 명에 달할 걸로 보여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뭐 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자, 법과 원칙을 뒤집어 엎으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재용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뇌물수수기 때문에 뇌물수수가 아니라 뇌물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경사범은 98% 99%에도 될까 말까요. 근데 50억 이상 특경은 아예 없다고 했죠. 역사상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상 50억 이상 횡령 배임으로 가석방 받은 사람들은 한두 명 꼽을까 말까 할 거예요. 이재용 포함해서. 근데 기존의 법무부 내규, 교도소 뭐 훈련 같은 이런 내규라는 게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 원칙이라고 몇 프로 이상 올려 형기 뭐 80%, 뭐 85% 그게 지금까지는 80%였는데 이 사람 때문에 60%로 떨어뜨렸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용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상 이 가석방 심사 기준이 60%가 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래 전무후무할 거예요. 이 법무부 예규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가석방 관련된 예규로 우리나라 법무부 예규가 가석방 형기 60% 이상 올려 이거는 전무후무예요. 없었어요. 물론 뭐 일부 사람들이 뭐 형사소송법, 형법 이런 얘기 하는데 형사소송법 아니고요. 형법도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이게 적용이 되는 법규가 뭔지. 보이시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여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 법률이 있고 이 법률 아래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이 있고 그 아래에서 법무부 시행규칙 그 아래에 이제 교정국 지금은 교정본부죠. 교정본부장 예하에 지방교정청장 그 예하에 각 일선 교도소장별로 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형기의 몇 프로를 살았을 때 가석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예규가 있는 거고, 이 법률상에는 3분의 1, 형의 3분의 1 이상을 살았을 경우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법률상. 그리고 실제 이제 일선에서 진행하는 내규로 제가 말씀드렸던 뭐 80%형 집행률, 뭐 60%형 집행률. 근데 이 60%형 집행률이 만들어진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법과 원칙을 고쳐가면서 바꿔가면서 뭐 나라에서 법무부에서 사면해 준 기대가 이건 거죠. 뭐 수십조 투자, 수백조 투자, 수십만 명의 고용 효과, 뭐 글로벌 경제가 됐던 대한민국 경제가 됐든, 자, 함께 미래로. 삼성이 투자하는 240조라는 금액은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추경하는 그 예산의 20배. 20번 추경할 수 있다라는 20번을 추경할 수 있는, 한두 번도 아니고 20번 추경할 수. 그러니까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냥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니까 삼성공화국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 각 분야 뭐 법률이 됐든 뭐 의료가 됐든 뭐 연예 산업이 됐든 방송이 됐든 뭐 통신이 됐든 어떤 분야 막론하고 삼성 장학생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돈의 힘이죠. 돈의 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리니지, 돈질, 세력, 이걸 누가 이기냐고요. 아예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자, 아무리 내가 배그를 잘해, 컨트롤이 좋아, 나는 맵팩이 아닌데도 배틀그라운드에서 무조건 최후의 1인이야. 무조건 치킨을 먹어요. 이러면 뭐 하냐고요. 돈질 앞에선 장사 없는 거죠. 자, 뭐 격세지감? 격세지감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적절한 사자성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조금 뭔가 다른 세상 느낌, 저 세상 느낌이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어쩔 수 없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내놓으라는 삼성, 어쨌든 자기가 혜택을 받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통 크게 투자하시고 통 크게 고용하시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반드시 이바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뭐 이재용 랠리, 그게 뭐 서서히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뭐 굳이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잠시만 기다리면 또 뭐 다른 기사 한번 또 검색해서 또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진 환자 1,500명대, 조금 또 이제 주말이 지나니까 스물스물 또 늘어나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는데 여기는 노량진인데 오늘도 날씨는 계속 꾸물꾸물한 것 같아요. 비가 오락가락하고. 추석 이후 예약한 40대 이하 200만 명 접종 앞당겨진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뭐 백신 접종이 아무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슈다 보니까, 자, 모더나 공급 물량이 좀 확대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종이 늘었고요. 제가 9월 28일인가? 9월 28일로 제가 예약한 걸로 알고 있고요. 1차 예약을. 그거보다 좀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앞선 날짜는 다 시간대가 다 완료가 돼가지고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월 28일 예약으로 알고 있는데 9월 28일이면 추석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좀 빨라질 수 있겠네요.
뭐 모더나가 됐든 화이자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맞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뭐 예약해 볼까라도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뭐 많이 모임을 나가거나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뭐 방구석 유튜버고 방구석 주식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친구 만날 일도 없고 친구들 모임도 거의 다 취소됐어요. 뭐 회식 모임이나 뭐 약속 뭐 동창회 이런 거 거의 다 취소되고 뭐 여자 만날 일도 어, 최근 없습니다. 뭐 누가 뭐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분들도 없고 여친도 없고 여사친은 귀찮아서 연락 안 하고 그렇네요. 뭐 좀 더 빨리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좋네요. 요렇게 백신 이야기까지도 한번 이야기했고요. 뭐 다른 이야기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 이야기 없으면은 뭐 종료할 텐데 요거 한번 볼까요? 부산대 조국달 고대 성적 3위 조민 추정 그랜 대학대 장학금 하나도 못 받아.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리포트인데요. 뭐 조민 씨가 입학 취소가 됐다라고 부산대가 결정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기 기사에도 나오죠. 조 씨의 허위 서류가 이 허위 스펙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 부산대가.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분명히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면접관들한테 너 이것 때문에 뽑았어? 이게 합격 당락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야 라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아니요, 그건 그냥 단순 참고 자료지 합격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재판에서 증인이. 근데 2심 판결은 모르겠어요. 뭐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1심 판결 분석한 내용 보면 판결문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증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영향을 미쳤을 거야. 이게 무슨 관시법 판결인가요? 증인 말도 안 믿어. 증거도 안 믿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유죄. 땅땅땅. 이러니까 징역 4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니까요.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징역 4년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합격의 주요 원인이 이 허위 스펙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서류 평가에서 조민 학생은 1차 서류 통과 30명 중에 19위. 그러니까 총 응시자가 3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응시자 중에 1차 서류 통과한 지원자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 통과한 30명 중에 19위면은 뭐 준수한 거죠. 그리고 고려대 성적이 3위. 이 30명 중에 성적이 3위였대요. 공인된 영어 성적, 뭐 토익이나 토플이겠죠. 이 토익이나 토플 성적이 4위. 이걸로 통과한 거지.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로 통과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도 어쨌든 허위 서류가 포함됐기 때문에 입학 취소. 저는 뭐 조민 씨의 삶은 응원합니다. 뭐 분명하게 뭐 이런 시련을 이겨내시고 새롭게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뭐 윤석열 정치 여기 뭐 자기네들이 공개했네요. 한무경, 정천민 부동산 의혹 캠프에서 물러난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조국 자녀 이야기에서 뭐 가십성으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가 언급했던 윤희숙 내로남불 이 부분에도 나오고 뭐 이런 자가 대선 후보한다고 꺼부적대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안 단속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뭐 중국 외교부 한중 떠날 수 없는 이유 양국관계 양호 그러면 니네들이 사드 문제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도 너무 니네들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동반자고 떨어질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이웃이라면은 거기에 합당한 외교적 대우와 관계를 정립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떼놈들아? 어따 똥싼? 자, 아프간 이야기도 살짝 말씀드렸고요. 삼성 투자도 얘기했고요. 이재용 언급했고요. 조국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이 병원에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거 보고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지금 입학 취소가 확정된 게 아니라 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사후 절차를 밟아가지고 취소가 진행되면 행정 처분으로 진행될 거고, 그 행정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도 있고 행정 소송을 할 수 있고, 확정되는 데는 길게는 1년 정도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은 의사 면허도 취소가 되는 부분이 더 나중에 진행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지금 이 사건이 뒤집어진다면은 다른 판단이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최후의 기회는 남았다. 안심하지 마라잉.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김종민 추미애 전 대표가 김종민이 검사 관련해서 인사청탁했다라는 그 폭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사실관계가 정리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거는 그거예요. 자, 내가 노력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 남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독립적인 투자를 하시라는 부분이고요. 돈지라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뿌리는 급등주 문자, 전문가 추천, 이런 부분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남들을 믿고 의지해서 투자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 가지 금융이나 시사 이런 쪽으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이런 쏠쏠한 깨알 팁들은 모두 다 내게 맡겨라.